실력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영끌로 집을 사신 분들 혹시 지금 떨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불붙은 이야기가 이제 가격 논쟁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이나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생수 가격은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한 1,000원 정도 하죠. 자, 그러나 이 생수를 만약에 사막에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한테 만약에 가서 팔 수 있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아마 부르는 게 값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아마 10만 원을 주고라도 살려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그 자산의 내재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이때 생수 가격 10만 원을 우리가 거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변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가격일 리가 없던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가격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있었던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발언 때문이죠.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금리 인상의 좀 필요성을 살짝 언급을 했는데 표현을 보니까 will have to? 그러니까 좀 인상을 해야만 할 것이다. 약간 요런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양적 완화를 종료할 때처럼 금리를 막 끌어내려야 된다, pull down 이런 표현을 강력하게 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준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이 발언 때문에 어저께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을 또 금방 취소를 했습니다. 발언 철회를 했는데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무래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조금씩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 역사는 최근에 2008년 11월에 있었던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던 것을 2014년에 이제 종료를 선언하고 2015, 16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올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두려워하는 이유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나서 IMF나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 금리 인상을 어떤 면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 만큼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올라가고 그 소득의 결과는 다시 자산시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미국이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바로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근에 영끌로 집을 사신 분들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정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항상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위에 있었고 그리고 항상 위에 있어야만 환율이 안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2015, 16년도의 미국의 금리 인상 때는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경제가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 올라가는 만큼 따라 올리질 못해서 무려 거의 3년 가까이를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당시에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환율이나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 경제가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성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는 좀 맷집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있었던 엄청나게 높은 이 아파트 가격 상승, 이것이 금리의 영향권 하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전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인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생각보다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자,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경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해서 경기가 풀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보면 지금 선진국들하고 백신 격차가 뚜렷하죠. 백신을 확보한 확보율도 그렇고 백신을 접종한 접종률도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실적으로 경기 회복도 그만큼 더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마스크를 벗고 보복 소비가 폭발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마스크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경제 회복 속도가 그만큼 더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실질적인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7년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 그 전에 가장 큰 상승이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8년도 전까지의 기간일 텐데요. 그때 기간의 실질 금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홀 금리가 당시에 5%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008년 2월 이전에는 기준금리를 우리가 콜금리를 썼기 때문에 콜금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때 찾아온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어떤 시기냐? 금리는 높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그만큼 따라가 줬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낮았고 부동산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로 할인한 값이 바로 자산 가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적정하냐? 지금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서울 아파트에서 나오는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현재 평균이 2억 보증금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면 120만 원 12달 하면 1440. 2억을 월세 전환율 2.5%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194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재산세를 빼고 나면 한 17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한 1790 정도인데, 자, 만약에 이것을 은행 예금으로 1년에 1790만 원을 소득을 올리려면 18억 원을 넣어놔야 됩니다. 근데 무려 18억 원을 넣어놔야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는 얼마면 나오느냐? 지금 현재 가격은 11억 정도 되죠, 실거래가가. 자, 그렇다면 밸류로 보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과하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죠. 다시 말해서 서울의 아파트의 현금 흐름은 1790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11억이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은 1.62% 정도 된다. 성장률을 빵이라고 놓고 본다면 한마디로 앞으로 전혀 월세나 전세 가격이 안 오른다고 보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1.62%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어떻게 보면 수익률로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삼성전자 주가나 기타 주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금 흐름 1년에 EPS, 자, 우리가 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다뤘는데 5287원 정도 한 주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5287만 원. 그게 현금 흐름이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약 82,600원이니까 기대 수익률은 6.4%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테슬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테슬라는 1년에 4.82달러 정도를 벌고 있는데 한 주가 주가는 지금 현재 무려 673.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82달러를 버는 주식을 한 주에 무려 673달러나 주고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기대 수익률은 무지무지하게 낮겠죠. 0.71%로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기대 수익률에 이렇게 비싼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뭘까? 당장은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보유하면 장기적으로 뭔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 근데 테슬라는 이거는 장난입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주식이 있죠. 아마존닷컴. 예, 현금 흐름이 한 주에 1.46달러, 한 주가 1년에 1.46달러밖에 못 버는데 주가는 무려 3,311달러.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은 0.044%. 자, 이게 현재 자산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냉정하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의 퍼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퍼는 한 주에서 나오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를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아파트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아까 5,287원이고 주가가 한 82,000원에 83,000원 정도 하니까 퍼는 16 정도 됩니다. 16. 자, 그런데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는 얼마냐? 11억인데 지금 1년에 1,790만 원이 나오니까 61.4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뭐 사실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르니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퍼 단순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주식인 거죠. 비싼 주식. 자,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61입니다. 물론 서울의 아파트는 주식은 아니죠. 그러나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 61. 아마존은 테슬라는 139고요. 아마존은 2250. 이게 진짜 이게 2256입니다. 예. 오늘 뜨억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예. 삼성전자는 16이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는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예를 들면 내일이라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던질 수가 있고, 하루에 뭐 10% 20%가 아니라 30%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주식이죠. 하방 경직성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아파트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자산시장에서의 주식은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비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 실질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현재 가격을 앞으로 이 아파트를 사고 나서 내가 당장 내년 내후년에 이제 올해 영끌로 샀는데 뜨거 그러고 내년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최소한 10년이라고 하는 이 로드맵을 펼쳐놓고 한번 우리가 본다면 지금 비싸다 싸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영끌로 집을 사신 분들 걱정하시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노래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샀는데 어떡할 겁니까?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걱정하는 것보다는 실질금리가 현재 마이너스의 상태고,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가 더딜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그 금리 인상의 이슈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